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이 다산에듀 전기기능사 필기 포켓 요약집과 함께하는 총 정리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덕트 공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덕트 공사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금속 덕트입니다. 금속 덕트는 3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할 수 있고요.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공해야 됩니다. 덕트의 끝부분은 이물질이나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막게 됩니다.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되고, 이 덕트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항은 이 덕트뿐만이 아니라 금속관, 합성 수지관 모두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단면적의 총합은 금속 덕트 내 얼만큼 차지할 수 있냐면요, 20%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전선이 전류를 많이 흘리지 않는 통신선이라든지 제어회로 같은 선일 때는요, 전선을 50% 이하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덕트의 재질은 금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덕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버스 덕트를 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버스 덕트 종류 중에서는 도중에 부하를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플러그인 버스 덕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다가 깔게 되는 플로어 덕트도 있습니다. 이때 플로어 덕트는 사용 전압이 400V 이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트의 부속품의 두께는 2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서 버스덕트 종류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피더 버스덕트, 익스텐션, 탭붙이,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트롤리 버스덕트,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버스덕트의 종류가 됩니다. 합성수지 몰드는요, 사용 전압이 400V 이하를 사용할 수 있고, 폭과 깊이가 3.5cm 이하, 그 다음에 두께는 2mm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케이블 공사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배관에 넣지 않고 직접 배관과 전선이 일체형 되어 있는 것이라서 쉽게 공사를 할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배선은 그래서 이 배선 방식보다 시공이 간단하고 빌딩, 공장, 변전소, 가정 등 수요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블이 있지만 비닐, 클로로플랜,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이 시공되고 있고,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는 곳들, 이런 곳에는 케이블을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금속관이라든지 합성 수지관 안에다가 넣어서 공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요, 피복이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굴곡부의 곡률 반지름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바깥지름의 6배인데, 만일 케이블이 단심이다 라면 우리가 8배까지도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블의 고정은 외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케이블을 조영제의 앞면 또는 아랫면에 시설할 때는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조영제에 따라 배선하지 않을 때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케이블을 지지하는 방법이에요. 새들이나 클리트나 스테이플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케이블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 공사도 있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인데요. 전선은 단면적 2.5스퀘어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요. 다만 길이가 2m 이하의 부분에 사용할 때는 2.5스퀘어 이하의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영지에 따라서 시설할 때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특수 장소에서는 어떻게 전기 공사를 해야 될까요? 폭연성 분진이나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에서는 금속관을 사용해야 되고요. 폭연성의 나사 조임은 반드시 5턱 이상 쥐어야 합니다. 가연성 분진이 있는 곳에서는 많이들 기억하시죠? 합금캐, 이 단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공사만 가능합니다. 위험물이 있는 곳에서도 역시 합금캐 가능하게 되고요. 이동전선은 2, 3, 4종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약률을 저장하는 곳에서는요, 조명 설비만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열이나 아크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이 전선이 그냥 전선이 아니라 내열성 피복 전선을 사용하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특수시설의 공사 한번 볼까요? 유희용 전차는 1차 측이 400V 이하, 2차 측은 60V 이하를 사용합니다. 전시회, 쇼,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400V 이하를 사용해야 하고요. 각각의 전용 계팩이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됩니다.
전기 울타리를 시설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 사용 전압이 250V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전선은 또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교통 신호등이라든지 도로의 발열선, 이제 겨울 같은데 도로 위에 눈이 있을 때 좀 높게 하는 그런 장치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도로의 발열선인데요. 이때는 300V 이하의 전원을 사용해야 되고요. 소세력 회로에서는 1차가 300V 이하가 되어야 되고 2차는 60V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전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세 가지로만 나눠서 법에는 규정하고 있죠. 저압, 고압, 특고압입니다. 이 직류, 교류 모두 고압은 7000V가 넘고 특고압은 7000V, 고압은 7000V 이하, 특고압은 7000V 초과인데 이 직류일 때 저압은 1500V까지, 교류일 때 저압은 1000V까지를 말하게 됩니다. 옥내 전로, 즉 집 안에서 쓰는 전로에서는요, 사용 전압은 400V, 그리고 대기 전압은 300V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접지공사 볼까요? 접지공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단 뭐니 해도 누설 전류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는 것이 접지공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저압 촉 시 고압 전류에 의한 감전을 방지할 수 있고요. 뇌해를 방지하고 지락사고 발생 시에 보호계 전기를 또 신속하게 빨리 동작시키는 것, 그리고 전로에 이상 고전압 발생했을 때 대지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우리가 접지공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지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은 개통접지, 기기접지, 비례용 접지, 정전기 방지용 접지, 지락 검출용 접지, 그리고 기타 접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접지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접지의 시설 종류가 있는데요. 접지 시설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독으로 하는 단독 접지, 공통으로 하는 공통 접지, 그리고 통합하는 통합 접지가 있게 됩니다. 단독 접지를 보시게 되면은 특고압, 고압, 저압, 필요 설비, 통신 설비를 모두 다 따로따로 접지했습니다. 보통 이제 각각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접지 방법이기는 하지만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게 되죠. 공통 접지는 이것 중에서 이 전력선들, 특고압, 고압, 저압만 하나로 묶어서 접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단독 접지보다는 조금 싸지만 어쨌든 위험도는 조금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합 접지입니다. 특고압, 고압, 저압, 전력선과 필요설비는 통신설비 모두 다 같이 묶은 겁니다. 가장 비용이 낮지만 한쪽에서 발생한 이상이 다른 계통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전선에는 접지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PEN선, PEM선, PEL선이 있습니다. PEN은요, 이 보호선과 중심선의 기능을 겸한 전선, PEM선은 보호선과 중간선의 기능을 겸한 전선, PEL선은 보호선과 전압선의 기능을 겸한 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접지 공사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일단 지하 깊숙이 매설해야 되게 되는데 이때 깊숙이 매설하는 그 깊이가 75c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합성수지관이나 아니면은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을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됩니다. 이 접지에서 지표상 60cm까지의 부분은 절연전선을, OW선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접지선을 철주 등에다가 사용할 때에는 철주에서부터 한 1m 이상 이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면은 3옴 이하의 접지 저항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연저항 시험은 우리가 DC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ELV, PELV일 때는 250V, 이때 절연저항은 0.5MΩ 이상 나와야 되고요. FELV이고 500V 이하일 때는 500V로 시험하고 1MΩ 이상 나와야 되고 500V를 초과할 때는 1000V로 테스트하고 1.0MΩ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 절연저항 측정 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신설 시의 절연저항, 새로운 공사를 하게 되었다면은 절연저항은 1MΩ 이상 나와야 됩니다. 최대 누설 전류 한도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연을 얼마나 잘 버티냐, 뭐 그런 겁니다. 보통 시험하게 되면 우리가 10분 동안 시험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10분간 시험이라고도 하는데요.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 내력은 7000V 이하일 때, 7000에서 25000일 때, 7000 초과일 때 각각 1.5, 0.92, 1.25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00V 이하일 때 만약에 100V를 하게 된다. 그러면 1.5배 해도
150V가 되는데요. 이때는 500V 이하이기 때문에 무조건 500V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로의 보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전로의 보호는 저압 개폐기를 시설하게 되면 부하 전류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에 해야 되는 거고요. 과전류 차단기는 퓨즈나 배선 차단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고압과 특별고압의 전로나 간선의 전원측이나 분기점 이런 곳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중성선이라든지 접지선에는 절대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배선 차단기 동작 시간은 63A 이하냐, 그 다음에 63A 초과냐에 따라서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부동작 전류는 동작하지 않는 거고요. 동작 전류는 이때부터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전로의 보호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전기 설비에서도 몇 가지 외울 사항들이 있지만 여러 번 듣고 자주 생각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힘드셔도 같이 우리 한번 힘을 내서 가보죠. 고생하셨습니다.